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싫어서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오늘 퓨린 얘기할 거예요. 퓨린 얘기할 건데 RNA랑 DNA가 뭔지 알죠? RNA가 뭐의 약자예요?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고 DNA가 뭐예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퓨린을 왜 만들어요? RNA랑 DNA 갖다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RNA를 보통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DN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데노신, 구아닌 얘네가 푸린이잖아요. 근데 RNA와 DNA를 이루는 기본 구조가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AMP랑 GMP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목표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대충 이 AMP랑 GMP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 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작하는 얘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냐? 얘는 HMP 션트 아니면 PPP라고 하죠.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글루코즈가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요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든지 할게요. 이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가 뭐로 바뀌냐? PRPP로 바뀌는 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 이게 스텝 1입니다. 이 PRPP는 그러면 뭐의 약자냐? 5-4-라이보실 1-파이로포스페이트라는 친구예요. 그냥 구조를 제가 직접 그리기는 기니까 그냥 인산 두 개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스텝 2. 그러면 이 PRPP가 뭐가 되냐? PRPP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IMP가 되는 게 스텝 2예요. 스텝 2를 대충 하나로 뭉뚱그려서 대충 말하는 건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IMP라는 거는 뭐냐? AMP도 아니고 GMP도 아니고 IMP는 뭐냐? 얘는 인산 플러스 당 플러스 아데닌이나 구아닌이 아니라 하이포산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닌이랑 구아닌 대신에 하이포산틴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도 퓨린인 거예요. 얘도 퓨린. 얘도 고리가 두 개인 친구고, 이 IMP가 나중에 AMP랑 GMP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PARPP가 IMP가 되는데, 뭐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애들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애들이 아스팔테이트도 들어가고 글라이신도 들어가고 글루타민도 들어가고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합니다. 네,
얘들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IMP를 만드는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퓨린에서의 질소 있잖아요. 이 질소들은 퓨린 질소는 아미노산 질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IMP가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소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얘는 왜 있냐? 얘는 퓨린 구조에서 탄소를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부터는 탄소를 받는 거 아니 뭐냐 아미노산으로부터는 질소를 받는 거고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랑 이 CO2가 탄소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텝 3 IMP가 이제 최종적으로 AMP랑 GMP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IMP가 AMP랑 GMP가 되는데 여기서 굳이 알아두면 좀 좋을 만한 효소는 IMP가 GMP가 될 때 IMP 디하이드로지네이스 라는 효소가 쓰인다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어떤 대사든 어떤 생화학적 과정이든 생성물이 많아지게 되면 생성물이 더 많아지는 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약간 네거티브 피드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IMP, AMP, GMP 얘네가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셋 다 스텝 2를 이니비션 하는 거죠. 제가 PRPP에서 IMP를 되는 과정을 되게 대충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이는 효소 중에 알아둘 만한 거 하나는 글루타민, PRPP, 아미도 트랜스퍼리즈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 귀여운 효소가 IMP랑 GMP랑 AMP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 일 그만하라고 막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스텝 3에 IMP가 AMP랑 GMP가 될 수 있는데 이때 IMP가 GMP가 될 때 쓰이는 효소 IMP 디하이드로지네이스 얘를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는 위바피린. 여기 약 이름에 VIR이 들어가면 항바이러스인 거 알죠? 그러니까 IMP 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GMP가 못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다 뭐 그런 개념인 거고 또 다른 약물로는 마이코페놀레이트 이놈은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 억제제. 면역세포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증식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DNA가 잘 생기질 않으면 DNA, RNA가 그래서 뭐 이런 두 약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생겨진 AMP, GMP가 평생 세포에서 뭐
무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언젠간 얘도 대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데닌, 구아닌, 하이포산테인 얘네는 결국에 어떻게 대사가 되냐? 얘네는 요산이 돼요. 유릭 애시드가 돼요. 그리고 결국엔 오줌으로 나오겠죠. 근데 일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하이포산테인이 그냥 대사가 돼가지고 요산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구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퓨린 셀베지 패스웨이인데 셀베지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그래서 이 재활용을 뭐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하이포산테인이랑 구아닌은 얘네들은 재활용을 도와주는 효소가 똑같아요. 이 재활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랑 아까 전에 봤었던 PRPP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다시 IMP, GMP로 돌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포산테인이랑 PRPP랑 묶어가지고 IMP로 되돌려주고 구아닌이랑 PRPP를 합체해서 GMP로 되돌려주는 거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는 두 개가 똑같은데 애초에 효소 이름 자체가 아주 이름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하이포산테인, 구아닌, 포스포, 라이보실, 트랜스퍼레이스. 이름이 쉽죠? 하이포산틴이랑 구아닌이라는 친구를 포스포라이보실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포스포라이보실. 그러니까 인산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퓨린에다가. 그러니까 인상당 염기가 돼가지고 IMP, GM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데닌은 외톨이여가지고 아데닌이랑 PRPP를 붙여주는 효소 이름은 효소가 따로 있는데 이 효소 이름은 뭐 예측이 가능하죠. 아데닌, 포스포, 라이보셀, 트랜스퍼레이스. 이름이 그냥 이름만 봐도 얘가 뭐 하는 줄 알아야 되겠죠. 아데닌에다가 포스포라이보실을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염기에다가 인산당 붙여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AMP,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효소 이름들을 줄여가지고 HGPRT, 그 다음에 APRT 이렇게 부른다. 생화학 공부할 때 약자 보고 그냥 약자 그대로 쳐 외우지 말고 이 약자의 풀네임이 뭔지를 알면 그냥 그 풀네임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풀네임 자체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자 보고 약자만 외우지 마요. 그래서 이 퓨린 셀베지 패스웨이에 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뭐가 있냐라면 6MP, 6몰캅토 퓨린 이런 놈이 있어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퓨린에 6몰캅토 퓨린에 몰캅토가 뭐 갖다 붙었다 뭐 이런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퓨린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몸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하이포산세인이랑
구안인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네가 하이포사이틴이랑 구안인 대신에 HGPRT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HGPRT라는 애는 하이포산틴이랑 구안인을 구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6월캅토퓨린을 대신 구출을 해주면서 원래 구출해야 될 놈들을 구출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효과를 주겠어요? 퓨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잘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러니까 암이 당연히 증식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하려면 DNA가 계속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DNA가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AMP랑 GMP의 아데닌 구안인을 잘 재활용해서 써줘야 되는데 재활용해서 못쓰게 6월캅토퓨린이 대신 HGPRT에 갖다가 붙어가지고 얘가 사이오 뭐 이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애로 대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 중 하나가 아사사이오프린이거든요. 얘는 뭐냐면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 억제제. 근데 면역 억제제인데 작용 기전은 6MP랑 똑같아요. 왜? 얘가 6MP로 바뀌어요. 아사타이오프린이 몸에 들어가면 6MP로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면역 억제제겠어요? 얘도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니까 면역 세포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었죠. 이 퓨린들은 구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출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구출이 되지 않고 그냥 대사돼서 오줌으로 나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하이포산틴이랑 구안인 얘네를 세트로 한번 봐볼게요. 얘네는 오줌으로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려면 요산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요산으로 바뀌냐? 하이포산틴은 처음에 산틴 옥시데이스를 통해서 산틴으로 바뀌고, 구안인은 구안에이스 얘를 통해서 산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산틴 옥시데이스를 통해서 유릭 애시드 요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산틴 옥시데이스고 여기도 산틴 옥시데이스면 이거 똑같은 거냐? 네, 같아요. 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아데노신 이 외톨이 새끼는 또 따로 노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대사가 되냐? 얘는 뭐래니, 아데닌 얘는 어떻게 대사가 되냐? 얘는 AMP로 먼저 변해요. 아까 아데닌이 AMP로 구출되기 위해서는 APRT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데닌 포스포라이보실 트랜스퍼레이즈, 이름 풀네임으로 웬만하면 알아둬라 했어요. 그리고 이 AMP가 아데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됐다는 건 뭔 소리예요? 인산이 날아갔다는 거죠.
인산이 날아가고 나서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스 이 효소로 인해서 아이노신이 돼요. 이노신이 되고 얘가 또 퓨린 뉴클레오사이드 포스포릴레이스 를 통해서 하이포산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산이 되는 거죠. 아데닌. 그래서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퓨린의 대사 과정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긴요. 요것 때문에 중요하죠. 요거. 이 병 때문에 중요하죠. 이 병 왜 생겨요? 요산 많아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요산 많아져서. 그러니까 유릭 애시드가 많아지면 관절에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그냥 아픈 거죠. 뭐 지금 얘가 수업 주제는 아니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산이 어디서 나와요? 요산이 방금 말했듯이 퓨린이 대사되면서 나오잖아요. 퓨린이 대사되면서. 그러면 어디를 막아주면 유릭 애시드 요산이 적어질 것 같아요? 산틴 옥시데이스. 얘를 막아주면 요산이 아주 효과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막아주는 애들 약 이름이 알로프리놀이랑 헤비옥소맙인가? 몰라요. 얘는 이름이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알로프리놀 뭐 이런 약들이 산틴 옥시데이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산을 줄임으로써 병을 좀 낫게 하려는 뭐 그런 효과를 뭐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6멀카토퓨린 기억나요? 얘 하이포잔틴이랑 구아닌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HGPRT에 붙는 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했듯이 하이포잔틴이랑 구아닌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도 6MP도 산테인 옥시데이스를 통해 대사가 돼요. 산테인 옥시데이스를 통해서 대사가 돼서 결국에는 사이오유릭 애시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산틴 옥시데이스 이니비터를 쓰면 6멀카토퓨린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로프리놀이 결국에는 산틴 옥시데이스를 이니비션 하면서 결국에는 6멀카토퓨린이 산틴 옥시데이스를 통해서 대사가 안 되게 되면서 6멀카토퓨린의 농도를 올리게 될 수 있다. 똑같은 말로 아까 6멀카토퓨린이랑 아사사이오프린이 결국엔 6멀카토퓨린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알로프리놀이 아사사이오프린 이놈의 농도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늘리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독성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조심해라.
그리고 아까 HGPRT를 억제하는 약물인 6-멀캅터퓨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HGPRT가 처음부터 거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병이 뭐냐면 리쉬 나이안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엔 나오죠. 얘는 X염색체로 유전이 되고요. HGPRT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HGPRT가 없어요. HGPRT가 안 나오면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AMP랑 GMP가 재활용이 안 되죠. 재활용이 안 되고 다 대사돼서 요산으로 변하게 돼서 얘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좀 특별하게 통풍이 일찍 온다고 해서 juvenile gout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AMP, GMP를 항상 처음부터 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첫 단계가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고 그 다음에 PR, BP, 그 다음에 IMP라고 했잖아요. 이런 퓨린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는 PRBP랑 IMP가 늘어나게 돼요. 처음부터 합성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 환자들한테서는 뭐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하이포토니아, 근육에 힘이 없고 코리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애기들이라고 해야겠죠.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요산이 높아지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요산을 생성을 막는 약물들을 얘기했잖아요. 얘네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신경적인 거는 애초에 병의 원인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해 행위 같은 거는 슬프게도 치료를 할 방법이 막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는 뭐 어떤 식으로 자주 나오냐, 남자 애기가 어린애가 약간 근육 증상, 그 다음에 근육 증상들이 있고 힘이 안 들어간다던가, 그 다음에 자해를 하고 통풍이 와요. 이런 친구들이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